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희생자들을 최대한 예우하겠다며 유가족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흘 연속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희생자 예우와 유가족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시신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장에 시신 안치용 냉동 컨테이너 설치를 완료했고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유가족들을 밀착 지원합니다. 또 신원 확인 기일 단축을 위해 전문 검안 인력도 보강합니다. 정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습니다. 현장 공무원들께서도 먼저 유가족께 다가가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여쭙고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항공기 제작사 등과 원인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종사 교육과 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행 체계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도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 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충남 서산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고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 등에서 조사 인력이 국내로 급파됐고 정부는 현장 조사를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 조사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조사관 11명과 미국 합동조사 관계자 8명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 합동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미국 측에선 연방항공청 관계자 1명과 교통안전위원회에서 3명, 사고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 직원 4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도 당초 1월 1일에서 1월 7일 오전 5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됐던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 분석센터로 옮겨져 이물질 제거 등을 마쳤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이 가운데 사고 원인을 밝힐 주요 단서로 꼽히는 비행자료 기록 장치가 일부 훼손된 상태라며 다른 자료 추출 방법이 있는지 기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행자료 기록 장치는 자료 저장 유닛과 전원 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료 추출 방법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보유한 6개의 항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들어갔으며 엔진과 랜딩 기어 등 주요 장치 정비 이력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사고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받는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선 해당 시설물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밖에 설치된 것으로 항공 장애물에 대한 세부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일 관제탑에 근무하며 사고 항공기 조종사와 교신한 관제사 2명에 대해서도 면담 조사를 진행했으며 관제통신 기록 전체를 입수해 내용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전국 88곳에서 설치 운영 중이며 유가족 지원을 위해 지자체 전담관 600여 명을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흘째 추가 수색 작업과 희생자 신원 확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5명에 대해선 DNA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현장 감식과 희생자 유류품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수색영장도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공조보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30일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걸로 판단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집행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입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우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 사실의 요지를 설명한 뒤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조본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는데 통상 형사사건에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를 이어갑니다. 이 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2024년 마지막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